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성위원회가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요. 조성 사업의 최고 심의 기구인데도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하시킬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직속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가 짧게 설명돼 있습니다. 조성위원회는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추진기구입니다. 그래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문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조성사업의 공동주체인 광주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가 이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인데, 당사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향후 이런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를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조성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위원장 역시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최고 추진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국책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최고 심의 기관인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위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문화계와 협력해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낮추는 특별법 개정을 저지할 방침입니다. 또 조성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명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광주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도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5.18 기념식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5.18 유족 등 5월 단체가 기념식에 불참한 겁니다. 보수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 싸운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노래잖아. 우리 딸 노래여보다 이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요. 그런데 왜 못 부르겠냐. 이 보험제에서도 왜 못 부르게 하고 그러냐. 그 말이요. 최근 5월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8.15 광복절 행사에 불참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관 논란이 있는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을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로 보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부정을 끊임없이 보수 정권에 당해왔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광복절 행사에도 참여 않고 또 김형석 관장이 물러날 때까지 저항할 것이다. 전국 48개 역사학회와 단체도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지적하며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이 지난해 한 일간지에 쓴 기고문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극우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학계는 역사관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윤 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임명되고 있다며 역사 왜곡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식민 지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비슷한 인물들이 거기에 수장으로 다 임명이 되었죠. 이 같은 논란에 광주시 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18과 위안부 문제에 답변을 거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자들의 기용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 우려에 정부가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영광 이모빌리티 특화산단 한복판에 폐기물이 불법 적재돼 있다는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폐기물이 무엇이냐인데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소방관이 삽으로 가루더미를 걷어내자 잿빛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덩이가 치솟습니다. 불덩이 온도는 358도. 특수 진화용해까지 동원됐지만 불씨는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내부 조절된 데가 지금 아니야. 이렇게 끄집어낸 거라. 지난 2020년 전북해안 산단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알루미늄 가루 더미에서 난 이 화재는 완진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알루미늄 가루가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수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문제는 영광 대마산단의 한 공장에서 발견된 폐기물 더미도 알루미늄 가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장 2개 동에 쌓인 채 발견됐는데 최소 10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태국에 이제 수출해야 되는 원료라고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알루미늄 관련 원료를 정말 싸는 거라고 하는데. 소형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신고해놓고 건물을 불법 임대해 준 겁니다. 알루미늄 가루 더미는 특히 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닿으면 쉽게 폭발하고 유독 가스도 심해 진화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알루미늄 분말을 잘못 관리했었을 때 대형 화재라든가 질병 이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보다 더 중앙 정부라든가 지방 정부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광군은 조만간 시료를 채취해 정확한 성분 분석에 나선 뒤 처리 방법 등을 행정명령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달 신안군에서 쾌속 여객선이 송전선로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대응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쾌속 여객선이 속도를 줄인 채 멈춰섭니다. 놀란 여객선이 원인 파악을 위해 회항을 하자 그제야 인근 부두에 정박 중이던 소형 선박 한 척이 움직입니다. 공사업체 측이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치한 선박입니다. 철선이 늘어진 사실도 여객선에 미리 알리지 않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알아차린 겁니다. 와이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발이 바로 지나고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그 속도로 간 거죠, 저희는. 공사 전 발주처인 한전 측이 두 척의 선박을 배치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상 감시 선박이 두 척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시 별도로 하겠다고 돼 있었고 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당일 운항 인력이 없어 한 척만 배치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원래 친구가 2대 있었는데 그날 선박 한 분이 못 납치하고. 뿐만 아닙니다. 여객선사 측에는 어떤 공사 정보도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도 통신 장비가 고장난 여객선의 선장이 목포 운항관리센터에 개인용 휴대전화로 알렸습니다. 공사업체는 발주처인 한전에만 보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배가 오는 걸 보고 조치를 더 확실히 했으면 좋았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하마터면 여객선 승객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했던 충돌 사고. 한전 측과 시공업체는 뒤늦게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지 1년이 돼가는데요. 현재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지역 내 우려와 반발 기류는 여전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수산시장. 이른 시간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이뤄집니다.
민어, 갈치, 병어 등 매대에 오른 모든 어류들이 대상입니다. 민어는 일사 나옵니다. 일사 나와요. 이날 측정한 수산물 방사능 수치는 0.1에서 0.2 마이크로시버트 사이, 0.3 미만은 안전 범위로 간주합니다. 1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어서면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지난 1년간 기준치를 넘긴 수산물은 없습니다. 대기 중 방사능 수치는 0.14 마이크로시버터입니다. 붕장어에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내장마죠, 내장맛. 0.15 마이크로시버터로 생활 방사능 범위 내에 있습니다. 조사단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식당도 점검합니다. 방사능 검사를 불쾌해했던 상인들도 수산물에 대한 품질을 담보할 수 있어 이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초창기에는 거부감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형마트 매출 현황에는 지난 1년간 수산물 매출액이 평년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 사태 장기화가 걱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차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이제 방류가 많이 더 계속 오래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올 수도 있지. 없다 볼 수 없으니까. 이번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지역의 반발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엄청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면 이것이 계속 안전할 것인가, 바다에 그런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은 지난해부터 모두 7번에 걸쳐 5만 5천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고 현재 8차 방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피폭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지만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해양 피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쌀 산지 가격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크게 줄면서 지난해 생산된 쌀이 전국 농협을 비롯한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데요. 농민들은 햅쌀이 나오기 전에 재고 물량이라도 추가로 격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간 2만 톤의 쌀을 가공 판매하는 강진의 한 농협. 이맘때쯤이면 비어 있어야 할 창고들이 지난해 생산된 쌀 포대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저온 창고가 가득 차면서 남아도는 쌀들은 이렇게 비만 겨우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 내 농협 재고는 지난해 29,890톤에서 98,674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추산 전국 쌀 재고 물량 역시 51만 톤이 넘어가는 상황. 판매를 안 해서 남는 게 아니라 판매는 예년보다도 더 많이 했으나 결국은 우리가 작년산이 너무 벼가 많이 생산돼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어렵게 기른 햅쌀을 내다 팔 수조차 없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이미 쌀 한 가마니 기준 17만 8,476원으로 지난해 10월에 비해 18% 급락했고 올해 예상 수확량도 지난해와 비슷해 추가 가격 하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는 수확기 때는 17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농민들 심정으로는 대공황이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란이 정부의 통계조사 오류 등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370만 톤 가운데 소비량 등을 뺀 초과 생산량을 전년보다 15만 톤 이상 줄어든 9만여 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매입 등 쌀값 안정 대책이 정해지다 보니 실제 지난해 시장 격리량은 2022년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결국 계획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15만 톤이 추가 매입됐지만 이후 가격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초자료가 맞았다면 안 나갔을 것이고 조금 틀렸을 것인데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빨리 정부 정책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농민들은 현실에 맞는 추가 시장 격리 등을 요구하기 위한 논가라업기 투쟁을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전라남도는 재고쌀 10만 톤 추가 시장 격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신군부를 따르지 않았다 해고된 노성대 MBC 기자이자 전 광주 MBC 사장이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기자의 혼 상을 받았습니다. 노성대 기자는 1980년 5월 23일 당시 부국장으로 참석한 MBC 편집회의 자리에서 광주 시민을 폭도라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 사실 때문에 이후 남영동으로 연행됐고 해직됐습니다. 노 전 기자는 10년 가까이 지나 MBC로 복직했고 이후 1995년 광주 MBC 사장과 1999년에는 MBC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광주시 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받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